시민 안전, 질서 확립.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든다. 어두운 밤길, 도심 속 범죄. 시민들에게 환한 빛이 되어주는 그 이름, 경찰. 경찰 공무원 2016년 지원자 6만 명. 경쟁률 42대 1. 이 모든 역경을 뚫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민중의 지팡이가 될 준비는 되셨나요? 잡 정보센터에서 준비한 공무원 특집 1호봉의 탄생, 경찰 공무원 편. 그 첫 번째 기적이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정보의 모든 것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정입니다. 네, 저희가 어제부터 공무원 특집 1호봉의 탄생을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주변의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뜨겁습니다. 네, 제 네. 주변 아는 지인 중에 한 명이 경찰 공무원 준비하고 있는 동생인데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저희 PD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의 전화가 좀 왔대요. 그래서 재밌다. 제방 언제 하냐 이런 반응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네, 아침부터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선사하기 위해서 우리 제작진이 노량진 공무원 시험 전문 교육기관과 손을 잡고 네네. 오랜 기간 준비해온 방송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잘 챙겨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야심차게 준비한 방송 오늘 1부에서는요. 어제에 이어서 경찰 공무원 시험 성공 전략 두 번째 시간인데요. 경찰 공무원 필기시험 필수 과목이죠. 경찰 한국사 시험을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또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는지, 또 그리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합격의 길로 갈 수 있는지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2부에서도 정말 놓치면 안 될 정보들 준비했습니다. 네네. 취업도 하고 전문 역량도 쌓을 수 있는 지원 제도인데요. 산업인력공단의 일학습 병행제입니다. 네. 일학습 병행제로 취업 성공하는 방법 소개해드리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자, 그럼 먼저 경찰 공무원 시험 필수 과목인 한국사 만점을 위해서 노량진 공시촌의 전설입니다. 아주 귀한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어떤 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그 공무원 특집 1호봉의 탄생 노량진 공시촌 한국사의 전설이신 장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경찰 공무원 필기 시험의 필수 과목이죠. 네. 이 한국사에 대해서 특강 중에 특강, 비법 중에 비법을 전수해 주실 텐데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선 현장에서 네. 수험생들과 함께 하면서 느꼈던 예. 한국사 만점을 위한 노하우를 차근차근 자신 있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귀한 시간 될 것 같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어서 오늘도 중간중간 아주 저희보다 더 아나운서 같은 임소환 의사님께서 도움을 주시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임송아입니다. 터치스크린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경찰 공무원 시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시생들이 느끼는 경찰 공무원 시험의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모르는 분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이랑 낯선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할지를 잘 몰라서 그 공부 방법을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양 자체도 좀 방대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 과목을 투자하게 되면 또 다른 과목이 소홀해지고, 이 과목에 대해서 투자하다 보면 또 다른 과목도 소홀해지다 보니까 이런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암기하려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잘 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일단은 과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를 뭐 1년 내에 다 해야 된다는 거, 그거가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공부할 게 너무 산더미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데 술도 못 마시고, 연애도 하고 싶은데 연애도 못하니까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네, 공무원 특집 1호봉의 탄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경찰 공무원 준비하는 우리 공시생들의 아주 절절한 이야기를 제가 잘 들어봤는데요. 정말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지만 네. 워낙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참 많을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장원 교수님께서 네. 경찰 한국사 시험 고득점을 위한 특급 비법을 많이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주실 거죠? 예.
네, 일반 행정직 한국사와 경찰 한국사는 출제 각도가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접근하는 각도도 달라야 되고 그러한 노하우를 오늘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든든하네요, 그렇죠? 예. 자, 말씀만 들어도 힘이 참 되는 부분인데요. 먼저 한국사가 필수 과목이라고 하는데 공무원 한국사 시험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예, 일단 수능 시험은 역사적 사료를 제시하고 추론하는 형식의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지요. 네. 그러나 공무원의 한국사나 경찰 한국사는 주로 역사적 사실을 묻는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을요. 네. 예. 그러니까 수능 한국사와는 다르게 역사적인 사실을 묻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네. 일반 공무원 시험과 또 경찰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는 비슷한가요? 글쎄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불과 수년 전만 하더라도 누가 정한 건 아닌데 네. 일반 행정직 시험에 비해서 경찰 한국사 문제는 좀 난이도가 떨어진다, 쉽다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네. 물론 선입견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긴 하지만 실제 출제되는 문제 역시 보면 어느 정도 난이도의 차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었죠. 그렇군요. 그러나 최근 한 5년 정도의 문제를 살펴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들의 선입견은 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그 경찰 공무원 첫 시간이었지만 경쟁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볼 때는 경쟁률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문제가 점점 더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뭐 일단 근본적으로 공무원 시험 자체가 경쟁 시험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탈락자는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네네. 지역적인 문제를 간혹 출제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긴 합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 다소 좀 치사하다고 볼 수 있는 지역적인 문제가 조금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그렇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지역적인 문제는 출제되고 있습니다. 경찰 한국사 같은 경우는 단답형 문제를 출제하면서 역사 용어를 서로 바꾼다거나 앞뒤 문장을 소수를 서로 바꿔서 다소 혼란함을 주어서 제한된 시간 내에 주어진 문제를 풀어야 하는 수험생들에게 최대한 많은 실수를 요구하는 경우도 근데 있죠. 이건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교수님. 네. 치사하다는 게 어떤 느낌, 어떤 의미예요? 어떤 치사하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정약용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인 저서가 뭐 목민심서, 흠문심서 예. 이렇게 경서유표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아닌 저 속에 있는 뭐 마과해통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를 내서 교수님만 알 수 있는 거. 글쎄요, 뭐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예. 그렇군요. 어제 경찰 공무원 시험 1편을 하면서 네. 100분의 100문항을 풀어야 한다고 그렇습니다. 들었는데요.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하는 만큼 순간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 유형들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이게 시간이 촉박하고도 용어들은 섞여 있고 또 출제할 때 수험생들의 어떤 실수를 유발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네.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문제가 어떻길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직접 임소아 강사께서 기출 문제를 소개해 주실 겁니다. 함께 보여주시죠. 네, 한국사 하면 우리 친구들이 가장 익숙한 것은 어떻게 보면 수능 시험 문제일 텐데요. 그래서 이번 1호봉의 탄생에서도 수능 시험과 그리고 경찰 공무원 시험을 비교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수능 시험을 먼저 보실 텐데요.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여기 어떤 탐구활동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 자료로는 장군총과 그리고 석촌동 돌무지 무덤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저기 문헌 자료에서는 비류와 온조를 비교한 그런 문헌 자료가 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비교하여서 탐구활동 주제를 한번 정해보는 문제인데요. 주제를 먼저 보면 1번 고구려의 부여 정복, 그리고 2번 삼국문화의 일본 전파, 그리고 3번 백제와 신라의 동맹관계, 그리고 4번 신라에 대한 고구려의 군사원조, 그리고 5번 백제 건국 세력과 고구려의 연관성 이렇게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김승재 아나운서와 이윤정 아나운서도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죠. 너무 지도를 보면 어려운데요? 이게 그 장군총은 고구려에 있고 또 석촌동 돌무지 무덤은 백제에 있잖아요. 네. 전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5번 보니까 백제랑 고구려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해서 5번이요. 5번으로 하겠습니다. 5번 네. 아니겠습니까? 5번 맞나요? 네, 맞습니다. 두 분 다행입니다. 대단하십니다. 다시 수능을 준비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안 됩니다. 예. 제시된 자료 중에 주몽의 아들인 온조와 비류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하남 위례성에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백제 건국 사실을 유추할 수 있고요. 예. 또한 고구려 초창기의 무덤 양식인 돌무지 무덤 양식이 백제 서울 석촌동 고분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이건 제가 볼 때는 임소왕 강사께서 내준 문제는 수능 한국사는 뭐 이게 좀 이 문제는 좀 풀만한 것 네. 같은데 경찰 한국사 문제도 한번 보여주시죠. 예.
마지막으로 수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진 자료들이나 다양한 자료가 제시돼서 어떻게 보면 풀기 쉬웠을 수도 있는데요. 그럼 자, 이번엔 본격적으로 경찰 공무원 시험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조선시대 과거제도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1번을 보시면 법적으로 양반에게만 응시 자격이 주어졌다. 그리고 2번, 문과와 잡과가 있으며 무과는 시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3번, 소과에 합격하면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이 주어졌다. 그리고 4번, 과거보다 음서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자, 굉장히 문제가 복잡한데 어떤 것이 과연 정답일까요? 같이 네. 한번 풀어보시죠. 계속 저한테 풀려고 그래요. 저 무식하고 탈론하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조선시대 때는 무과가 시행됐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2번은 틀린 것 같고요. 하나씩 제껴보자면 음서제 폐해가 또 심했으니까 고관 승진이 이제 과거 제도보다는 좀 음서제가 유리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4번 같은데요. 예. 저는 1번을 선택하겠습니다. 양반에게만 응시 자격이 주어졌다. 이게 1번이라서 괜히 함정 같지만 또 그게 함정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머리를 또 한 번 굴린 거죠. 네, 그렇죠? 한번 굴렸습니다. 과연 1번일까요? 예. 어떤 정답은 분들 뭔가요? 먼저 보셨던 수능 문제와 조금 다르지요. 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저희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경찰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먼저 1번 선택지를 보시면요. 법적으로 조선시대 때 양인입니다. 양반이 아니라 양인까지 응시 자격이 주었다. 그러니까 틀렸고요. 틀렸고요. 예. 그다음에 무과가 시행됩니다. 고려는 무과가 시행되지 않지만 조선은 무과가 시행되어서 역시 오답으로 그렇죠. 처리를 하시고요. 조선시대 문관 선발을 위해서는 시험을 2번 치르게 되는데요. 예비 시험인 소과와 본 시험인 대과로 치러집니다. 특히 또 소과는 다시 생원과 진사과로 나눠지게 되고요. 예. 소과에 통과해서 생원이나 진사가 된 다음에는 200명 정원의 성균관에 입학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답이 3번 되겠죠? 네. 4번은 왜 틀렸냐면요. 네. 고려시대 음서는 5품 이상의 관리들에게 후손들에게 특권을 주는 거에 반해서 예. 조선은 문음이라고 해서 2품으로 줄게 됩니다. 아, 줄어.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의적으로 불리하게 되겠죠. 네. 예. 양반을 그 양인으로 고쳐서 낸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네. 조금 치산 문제에 유인정 아나운서가 머리를 쓰다가 걸렸던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요. 않겠습니까? 예. 깜빡 속아서 저처럼 실수하는 분들 많으실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예. 정말 전략적인 접근법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이렇게 저희가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요. 경쟁률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시험도 당연히 좀 어려워져야겠고 커트라인도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현실이 반영되듯이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대학 졸업생 중에 4명 중에 1명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라고 각종 언론에서 보도가 될 정도로 경쟁률은 상당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그렇군요. 도대체 낮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매년 선발 인원의 증가와 감소가 부침이 심한 직렬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수백 대 1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커트라인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커트라인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아무래도 최근에 그 경찰 한국사의 안전한 합격 커트라인을 보면요. 평균 네. 90점 정도로 보는 100점 것이 만점에 90점 네, 가량이요? 90점. 예, 그러니까 2문제 정도 틀려야겠죠. 물론 완벽하게 준비했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역시 수험장에 가면 예. 20문제 중에서 1문제 정도는 틀릴 각오를 하고 갑니다. 예. 다들 그 정도 마음을 하고 가는 거죠. 예. 그러나 실제 출제된 문항 중에 출제위원이 작정을 하고 출제를 해버리면 오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경우는 1문제 더 틀린다고 본다면 평균 한 90점 정도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까처럼 뭐 이렇게 치산 문제 같은 거 한 2문제 작성하고 내면은 뭐 틀릴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실수로 글자 하나 잘못 봐가지고 틀리는 걸로 그러니까요. 당락이 결정되니까 정말 다 맞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시험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그리고 네. 공부 방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저희가 팁이겠죠. 네. 어떤 필승 공략법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많은 공시생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빠르게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비법이 뭐가 있냐고. 예. 사실 정말 빠르게 성적을 올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러나 그건 분명히 지나친 욕심일 겁니다. 예, 예. 저 역시 그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역량이 부족한 것 같고요. 예. 누구나가 알 수 있듯이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이 부족하면 당연히 단기간에 만족할 만한 성적을 올릴 수는 분명히 없을 겁니다. 예. 하지만 역사 공부에는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순서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듯이 역사의 행간을 읽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항목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숲을 먼저 본 다음에 나무로
옮겨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예전에 아까 그 교수님과도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네. 이게 무조건 한국사 하면은 다 외워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무조건 때를 외우다 보면은 나중에 다 얽혀서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데 이게 교수님 말대로 공부해야 할 게 많다고 해서 무조건 외우지 말고 좀 행간, 역사 행간을 읽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체를 먼저 본 다음에 암기를 해라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예. 그래서 저는 그 강의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처음부터 그 1000페이지에 가까운 두꺼운 기본서를 보지 말 것을 분명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선 학창 시절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고등학교 재학 당시에 봤던 국정교과서 있잖아요. 예. 물론 이 자리에서 국정교과서의 호불호에 대한 논쟁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대체로 한 4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예. 제가 표지를 잠깐 들고 왔는데요. 네. 이것이 이제 7차 교육과정에서 지금은 발간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국정교과서입니다. 전 거군요. 지금. 예, 최근 그렇습니다. 예, 발견된 최근 전 거. 예. 이전의 겁니다. 예. 이제 우선 교과서를 통해서 큰 흐름을 파악을 하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숲을 보는 작업입니다. 교과서라고 하는 교재의 특성이 뭐냐면 여러 집필진들이 다양하게 모여서 장시간 토론을 하고 사료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가장 객관적으로 합의된 사실을 기록한 교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두 사람에 의존하는 개인적인 기본서보다는 훨씬 더 장점이 많이 갖고 있는 교재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시작으로 이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는 기본서를 보면 되나요? 예, 교과서를 통해서 먼저 일단 윤곽을 잡았죠. 네. 예. 그런 다음에 저는 기출 문제 분석을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예. 기출된 역사적 주제는 중요성에 따라서 자주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공개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출제 빈도가 높은 주제들을 정리해서 우선순위를 매긴 다음에 수업 시간을 그렇게 하면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 드리자면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네네. 분석해라 이 얘기신 거고 네. 그 다음은 뭘 하면 될까요? 자, 이제 그런 작업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차분하게 기본서에 들어가야 되겠죠. 예. 물론 개인차가 있긴 합니다만 최소한 기본서는 꼼꼼하게 3회 내지는 4회 정도는 해독을 해 주셔야 합니다. 3, 4회 정도. 네네. 예. 네, 뭐 일반적으로 이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들 접근 방식과는 또 순서가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보통은 기본서를 사서 공부를 시작하는데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고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또 기본서를 공부한다. 뭐이 순서대로 공부를 하면 정말 꿀팁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요, 네. 교수님. 이게 전에는 입시에서 이제 근현대사 네네.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때 당시 친구들은 공부를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될까요?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는 모두가 필수로 한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네. 특히 또 올해 수능부터는 한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시험을 치러야 하지요. 물론 근현대사가 선택 과목으로 분리된 적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만약에 선택을 했냐 아니냐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역사적 사실을 묻는 시험이기 때문에 큰 공부하는 순서나 과정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기초 교과서 보고 물론 근대 교과서도 있습니다. 기초를 보고 난 다음에 기출 문제 분석하시고 그다음에 기본서 통해서 심화 과정까지 마지막에는 예상 문제 접근으로 하시면 되겠죠. 네,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장원 교수님께서 지금 알려주신 순서대로 한국사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최근 출제 경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5년 정도의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요. 과거보다는 한결 부드러워졌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드럽다라고 표현을 드린 거는요. 예전에는 다소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질문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러나 최근에는 점차 객관성을 띠는 문제를 출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분명히 출제위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는 잠시 후 기출 문제를 몇 문제 분석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찰 한국사 기출 문제는요. 또 임송화 강사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이번엔 한번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 출제됐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문제를 보시면 다음은 신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라의 어떤 왕에 대한 업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이 왕이 어떤 왕인지는 이 자료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신라 시대의 국호를 정한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시조께서 나라를 세우신 이후 국호가 정해지지 않아 사라라고도 하고 사로라고도 한다.
이에 대해서 신라로 정하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말에 왕이 이에 따랐다라는 자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될 텐데요. 문제를 보시면 우선 1번 우산국을 복속시켜 영토로 편입했다. 그리고 2번 율령을 반포해서 공복제정 등을 통해서 통치 질서를 확립했다. 그리고 3번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4번 유교 교육을 위해 국학을 설립하였다라는 것들이 이제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 중에 정답은 어떤 것일까요? 한번 같이 풀어보시죠. 네. 일단 왕이 어떤 왕인지를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근데 화랑도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진흥왕 같은데, 예, 그 다음은 저희가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뭘 좀 해봐요, 좀 옆에서. 예. 네, 지금 제시된 자료는요. 지증왕의 국호, 예. 신라 국호 제정에 관련된 사료입니다. 예. 7차 교육과정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국정교과서 49쪽을 참고하시면 그대로 나오는데요. 예. 아까 우리 자료에 나왔던 내용 그대로 나옵니다. 내용 그대로가. 지증왕 때 이르러 정치제도가 정비되었다. 교과서 문구입니다. 예. 국호를 신라로 바꾸었고 왕의 호칭도 마리칸에서 왕으로 고쳤다. 예. 그리고 수도와 지방행정을 정리했으며 이거죠. 대외적으로 우산국을 복속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문제죠. 제시된 박스 안의 사료에 분명히 신라라고 하는 국호를 정했다라고 자료를 줬으니까 그 지증왕이라고 하는 업적을 찾아내고 예. 그다음에 교과서 문구에 우산국 즉 울릉도를 정벌하였다를 찾아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도 교과서부터 공부하라고 하셨는데 교과서에 정말 충실히 했다면 이 문제를 풀 수도 네네. 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제 국정교과서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물론 완벽하게 20문제를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 그러나 19문제 정도는 커버가 가능하다면 충분히 교과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첫 번째 문제를 살펴봤고요. 자, 다음 문제를 살펴보죠. 임성환 강사님 전해 주시죠. 네, 역시 올해 상반기에 출제됐던 문제를 따끈따끈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고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통치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중서문화성은 국가의 정책을 심의하는 재신과 그리고 정치의 잘못을 비판하는 낭사로 구분이 되어 있다. 그리고 2번, 중추원은 군사기밀을 담당하는 추밀과 왕명을 출납하는 승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3번, 대가는 왕의 잘못을 논쟁하는 간쟁과 잘못된 왕명을 시행하지 않고 되돌려보내는 봉박, 그리고 관리의 임명과 법령의 제정이나 폐지 등에 동의한 서경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 원간섭기에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을 합쳐 첨의부로 하고 6부는 사사로 통합되었다라는 질문입니다. 보기도 굉장히 긴데 여러분은 어떤 것을 정답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정말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물어보는 네, 것 이게 저희- 같은데요. 보기가 다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냥 풀지 말고 보기에서 찍어야 어떤 되나.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예. 뭐 이런 것도 교과서에서 배웠나 싶을 그러니까요. 정도인데 교수님. 어떻게 뭔가요? 해야 될까요? 정답은? 자, 그럼 다시 그 교과서 문구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국정교과서 아까 말씀드렸던 국정교과서 67쪽하고 74쪽에 이제 좌우의 참고 부분, 용어 설명에 있는 참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아까 문제 보셨던 선택지를 그대로 나열을 해놨어요. 네. 중서문화성은 재신과 낭사로 구성이 되었고 이거 재신은 맞네요. 국가의 네. 정책을 심의하고 낭사는 정치의 잘못을 비판하였다. 그냥 예. 교과서 문구 그대로고요. 중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이. 그래서 바로 이제 정답을 살펴보면요. 네. 4번 같은 경우는 원간섭기의 중서문화 이게 이제 교과서 74쪽에 있는 거거든요. 원간섭기의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을 합쳐서 중추원이 첨의부가 아니고. 되는데 상서성 대신 중추원을 집어넣었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찰한국사 시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뒤 용어만 바꾼다거나 이렇게 해서 문제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정교과서 안에서 충분히 오늘 이 자리가 국정교과서 홍보하는 자리인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사실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수험생들에게 부담을 조금 덜 드리고 좋겠다라고 하는 의도에서 자꾸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과서 문구에서 앞뒤 단어가 바뀌는 것만 잘 커버하셔도 충분히 고득점의 노하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뻔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시험 같은 거 얘기할 때는 이제 뭐 족보 어디 있냐 이렇게 막 더 비법 같은 비법이 전수되어 있는 그런 자료를 얻으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문제 같은 걸 보니까 기본적으로 다 교과서만 정말 좀 충실하게 보시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다 어떻게 외울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좀 이해하신다면 그 서너 번 정도를 그래서 좀 정독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그럼 조선시대 문제까지 보고 전략을 좀 저희가 전수받아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문제 한번 보실까요? 함께 보시죠. 네, 이번 문제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니까 더 귀를 쫑긋 눈을 번쩍 뜨셔야겠습니다. 바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지를 고르는 문제인데요. 조선시대 성리학자에 관한 설명에 대한 문제가 제시돼 있습니다. 기억을 먼저 보면요. 이황은 군주 스스로 성학을 따라야 한다는 성학 지묘를 저술하였다. 니은 이에 져서 주자서 전료는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 전해져서 일본 성리학에 큰 발달을 주었다. 3번 서경덕은 이보다는 기를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불교와 노장 사상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지녔다. 리을 이현적은 이보다는 기를 중심으로 자신의 이론을 전개해서 후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음 조식은 노장 사상에 포용적이었으며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하였다라는 문제가 제시돼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과연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일까요? 굉장히 어려울 텐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되게 알고 푸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고 아마도 이게 개수로 임의대로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려요. 맞습니다. 뭐 저서를 모두 알아야만이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디귿 서경덕은 맞는 것 같고요. 맞나요? 이현적도 제가 알기로는 줄이론이었으니까 틀린 거고 그 다음부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애쓰지 마세요. 예. 네.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포기합니다. 그래도 이은정 아나운서는 많이 기억하고 계신데요. 예. 자, 이런 유형의 문제를 보통 저희가 박스형 문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경찰 직렬에서만 출제되는 아주 매우 독특한 문제입니다. 예. 평균 매년 한 2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다시 교과서로 한번 가볼까요? 자, 아까 화면을 좀 볼 수 있나요? 예. 문제 화면. 네. 문제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주자서 저료, 성학 십도 등을 저술하였으며 이렇게 예. 나오거든요. 그럼 아까 선택지에 성학 지묘가 틀렸죠. 십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지엽적인 단순한 문제입니다. 역사적 단순한 역사적 사실. 그래서 퇴계 선생님이 지은 책 이름이 뭐냐, 이일곡 선생님이 지은 책 이름이 뭐냐, 이것만 해도 충분히 그러면 니은까지 해결되거든요. 니은까지 사실은. 자, 이율곡의 저서가 주자서 저료가 아니거든요. 퇴계 선생님의 그래서 본문 반줄이죠. 교과서 반줄. 예. 이황은 주자서 저료와 성학 십도를 저술하였으며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교과서 반줄만 읽어도 기업과 니은이 해결이 됩니다. 예. 자, 그다음에 디귿이 뭐였죠? 자, 서경덕은 리보다 기를 중심으로 이해를 하고 역시 교과서 291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서경덕 선생님 기 중심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현적 선생님은 리를 중심으로 했는데 주리는 선구자가 맞죠? 예, 그런 부분들은. 예. 자, 지금 우리가 리보다는 틀렸네요. 이현 선생님은 리입니다. 리. 선택지가 기를 중심으로라고 말을 했으니까 틀린 선택지가 되겠고요. 예. 조식 선생이 또 역시 사상의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틀린 한 개수가 3가지가 되죠. 세 가지. 예. 더 재밌는 건 저도 3가지를 맞췄는데요. 어떻게 맞추셨어요? 이게 틀린 거 여기서 이제 틀리다고 한 걸 다 맞다고 했고 네. 맞다고 한 걸 다 틀리다고 했네요. 참 창피합니다. 어쨌든 맞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맞았습니다. 예. 자, 저희가 지금 신라와 고려, 조선시대 문제를 각각 풀어봤는데요. 난이도가 지금 정도면 어느 정도의 난이도인가요? 그래서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대체적으로 중 내지는 하 정도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중하군요. 네, 예. 합격하려면 2문제 이상을 틀리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정말 교과서를 달달 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교과서를 모든 것을 외우기는 아무래도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역사적인 기본 내용은 동일하지만 역사적 용어라든가 앞뒤 서술을 바꾸어서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때 그것을 잡아낼 수 있는 능력만 키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능 한국사 시험 접근 방법과는 좀 다르게 기본적인 어떤 추론보다는 역사적 사실을 반복해서 암기해야 된다. 이게 팁을 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시험 전 마무리 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네, 이제 그동안 열심히 수험 준비를 하였다면 네. 시험 마무리 역시 마찬가지로
심화 내용이 아닌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전체 흐름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 단계에서는 뒤바뀐 내용을 골라내는 훈련이야말로 고득점의 필수 요소인 거죠. 그렇군요. 네, 뒤바뀐 내용을 골라내는 훈련을 하라.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분들은 이 부분 꼭 기억하셔서 그렇습니다. 고득점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잡정보센터 공무원 특집으로 경찰 공무원 시험 필수 과목인 한국사 시험의 필승 전략을 저희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윌비스의 장원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4,000명 모집에 16만 명이 지원. 갈수록 치열해지는 공무원의 세계. 시련은 있어도 좌절은 없다. 2016년 6월 노량진 스타강스들과 함께하는 오직 공무원 준비생들을 위한 3주간의 기적이 시작된다. 대한민국 유일 취업 전문 채널 한국직업방송과 함께하는 잡정보센터 공무원 특집 1호봉의 탄생. 많은 시청 바랍니다.